기본 강의에 했던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요약 강의가 그 정도 됩니다. 좀 추가적인 부분만 몇 가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 해제에 관한 목차 판례 정리가요. 해제와 관련된 구별 개념,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가 인정되는 범위와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을 정리를 했고 제가요. 또 하나는 해제권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법정 해제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네 번째 해제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판례 이제 조문을 통해 우선 그 1번의 서설반에 1번은 뭐 해제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다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의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관계는요, 별개의 사유이기 때문에 각각 다 행사할 수 있다. 약정 해제도 행사할 수 있고 법정 해제도 행사할 수 있다. 그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 했던 내용이고, 이제 해제권 범위와 관련해서 해제권 발생 범위와 관련해서 이 부분요, 인정되는 범위라서 법정 해제는 원래 그 약정 해제는 물권 계약에도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니까 물권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기본 내용이고, 관련해서 요 들어간 게 이제 경계 계약입니다. 이제 경계 계약은 그 성질 자체가 이제 요걸 2억에 사고 팔기로 계약하고 2억 대신에 매수인이 다른 부동산을 주겠다라는 것이 경계계약이죠. 그러니까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경계계약이죠. 경계계약은 이제 전제가 내용 자체가 말입니다. 요 자체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만약에 신채무가 발생 안 하면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성격이죠. 이게 유인관계에 있다. 구채무와 신채무 간의 유인계약이다. 하나 성격.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도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성립이 돼버리면 성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와 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죠. 경계가 별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아파트를 갑이 을이 이걸 달라고 그럴 때, 요 A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갑은 요거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생관계를 주장 못한다 하나 기억하시고, 경계할 때 두 번째 경계와 관련해서 요거와 요거 이제 이 해제를 왜 행사 못하냐면 요거 부분이 이거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걸 했기 때문에 요걸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해제를 못해요. 완전히 이행돼 버렸기 때문에. 경계계약이란 것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신채무를 발생시키니까 계약 일종의 처분행위입니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행위다 말이죠. 성격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해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채무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물권계약처럼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채무불행에 의한 해제가 법정 해제인데, 경계계약에는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입니다. 채무 자체를 처분하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채무불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계계약 경우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계약에서 우선 별도로 경계계약에는 별개의 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 인정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경계계약은 유인계약입니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유인계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부활이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세 번째 경계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다.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채무불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불행에 의한 해제, 법정 해제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억 니은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시되 이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구별 개념과 관해서 이제 크게 이제 해지, 합의 해지가 있고 이제 실권 약관, 채무불행을 이유로 하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실었는데 합의 해지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묵시적 해제나 해지와 관련된 개념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이라는 것은 합의라는 말을 실제로 합의하는 거죠.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은 합의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사항적으로 해지하는 합의 내용이 있다. 예컨대 이제 중도금 반환 계약금을 반환해 줬단 말이에요. 매도인이. 여러분들 그 교재에 여러분들 저 묵시적 합의 해지 요건에 2번 판례가 그 내용인데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이제 매도인이 정상금, 매매대금 정상금을 이제 주려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공탁을 시켜놨어요. 매매계약 이제 정산하는 내용으로 정상금으로 이제 돈을 다 돌주니까 매수인이 아무 말 없이 받았어요. 그 말은 원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다는 묵시적 해제가 있다는 거죠. 즉 당사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묵시적 합의 해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에 해당하는 해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금 돌려주니까 말없이 받았다는 소리는 말은 안 했지만 해제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민법에서 묵시적이라는 말은 그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인할 때도 민청에 추인할 때 기본 강의할 때 추인한 말을 쓰면 명시적 추인이고 묵시적 추인이라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 계약한 것을 본인이 잔금이나 이런 걸 수령한다든지 이전 등기 한다든지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듯이 합의 해제의 경우도 묵시적 합의 해제의 경우도 해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금을 돌리니까 매수인이 그냥 말없이 받았다라면 그게 합의 해제에 묵시적 합의 해제가 된 걸 본다. 두 번째 합의 해제가 되면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기본 강의 했었죠. 기본 강의 했을 때 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 C 부분에 합의 해지 효과 부분을 써놨습니다. 합의 해지 효과는 해제니까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상회복이라든지 부당이득 손해배상 문제가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 내용이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제 조건 실권 조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권 조항은 채무불행을 이유로 이제 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거죠. 이게 자동 해지 약정이죠, 한마디로. 약정인데 중도금 미지급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그럼 중도금 미지급 때문에 해지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거고. 다만 잔금 지급을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한다, 자동 해지된다라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잔금 미지급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동시행관계 있는 자동 해제 약정은 그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즉 중도금과 잔금, 중도금을 안 주면 중도금 자동 해제 약정은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은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됩니다. 해제 의사표시 없이. 그러나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급과 동시행관계 있으니까 잔금 안 준다고 해서 지금 날짜 잔금 안 준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 했을 때 했으니까 뒤에 부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문제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개념의 해제 조건 실권 조항의 개념에 관련된 판례에 2번, 3번 판례입니다. 2번, 3번이 뭐냐면
이 판례가 위약시 계약금 몰수 약정 있는 거 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약정을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라도 이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약정 해제권을 유보한 것이다. 유보 조항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 해제 약정이 아니라 약정 해제권을 유보한 것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번 판례에 보면 쌍무 계약에 있어서 위약 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의 의미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100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약정, 이 약정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제일 마지막에 해제권 유보 조항이지 자동 해제 약정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런데 기억할 때 위약 시 계약금 몰수다 하고 이 표현이 들어가면 비록 표현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정 해제권 유보 조항을 보고 따라서 채고나 해제를 해야 해제 의사 표시해야 비로소 해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 강의는 안 했지만 표현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서 제가 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나머지 비입은 해제 실권 조항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구별 개념관에서 두 가지 정도 설명하고요. 해제권 발생은 약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인데 우리가 이제 법 조문을 했으니까 법정 해제 부분입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거죠. 이때 채무 불이행이 법정 해제에 채무 불이행이란 게 이때 채무란 주된 채무를 말한다. 주된 채무 말하고 부수적 채무를 주된 채무 불이행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부수적 채무에 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 B의 이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은 제가 판례가 나온 거를 실어놨는데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셋째 줄을 보면 분명하게 중간점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 합리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사실은 출제 가능성이 있고 한번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다라는 것이 이제 1번 C번의 1번 그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전대차 보증금 줬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지급하고 나서 이제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보증금 지급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줬어요. 전차인이. 이때 전차인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의 부동산에 담보 설정하고 약정선 그 두 번째 전차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부동산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한 것은 부수적 채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 담보 설정 안 해준다고 전대차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1번 판례고요. 2번 판례는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금융계약서에다가 실제 계약서보다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약속해놓고 다운 계약서를 매수인이 작성 안 해주면 이제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금융계약서상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부수적 채무고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외에 뭐 선전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임야 이전하면서 분묘 이전하는 것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수적 채무에 해당되는 것은 전차 보증금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 계약은 부수적 채무고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작성하기로 한다 안 한 거 부수적 채무다. 해제 못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주된 채무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가 분양을 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거죠. 상가 분양하면서 뭐 1층에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정 분양할 때는 그 지정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은 주된 채무 내용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회사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같은 종류의 상가를 다시 분양하면 그는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미용실은 하나밖에 안 두게 됐는데 그래서 미용실 내용으로 상가 분양받는데 상가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원래는 미용실 분양 못하게 돼 있는데 미용실 또 하나 분양을 한다면 그 매수인은 미용실 분양받았던 상가 매수인은 상가 분양 회사를 매도인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정 업종 제한 약정 규정은 주된 채무 불이행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번 판례는요, 참고로 보시는데 대출금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 인수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걸 부담하게 됐다라는 것은 주된 채무불이행입니다. 매매 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주된 채무불이행이니까 주된 채무니까 그걸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1번 주된 채무의 1번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정 해제인데 법조문상 법정의 주된 채무에 관한 내용을 했습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지 못한다. 그에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고 기본 강의에 우리 안 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한번 설명했습니다. 참고 보시고.